이런 책을 쓴 도사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19세기 구한말 때와 너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개화를 둘러싸고 사회 내부가 분열하고 미, 일천로 같은 주변 열강이 한반도 지배권을 얻어내기 위해 각축전을 벌였던 19세기 말이 북한 해법 문제를 둘러싸고 국론이 갈라진 가운데 미, 일, 중러가 동북아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현재 상황이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전부터 지켜보기나 한 듯이 묘사한 예언서가 있어 흥미롭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인하대에서 국제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는 남창희 교수 정치외교학의 말이다. 그가 요즘 관심을 갖고 읽고 있다고 말한 책은 이것이 개벽이다 저자 안경전 대원출판라는 예언서적. 프랑스 출신의 16세기 예언가 미셸 노스트라다무스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예언가로 평가받고 있는 20세기의 인물 에드가 케이시를 비롯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격언 남사고 등 동서양의 유명 예언자들이 남긴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다. 유, 불, 전, 기독교 같은 종교의 성자들이 경전에 남긴 예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있다. 한반도는 바둑판, 한민족은 바둑돌. 남 교수가 이 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부분, 특히 구한말 때의 종교가이자 사상가인 강증산 선생이 21세기 우리 민족이 겪게 될 험난한 행로를 묘사한 대목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한 듯 똑 떨어지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한말 강증산 선생은 이미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됐다가 곧바로 남북으로 갈라져 대립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상투를 튼 사람들, 한민족을 지칭 이 조선의 태극선, 38선 혹은 휴전선에서 씨름, 전쟁을 벌이게 된다고 말했어요. 6.25 전쟁 후 거진 휴전선 모양의 태극과 닮은 걸 생각할 때 태극선이라 묘사한 점은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씨름판에서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된다고 예언했는데 1990년대 중반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를 몰고 휴전선을 건너가 예언이 현실화됐으니 앞으로는 판을 걷는 일, 즉 남북의 대결이 끝나는 일만 남은 것이지요. 19세기의 인물이 어떻게 100여 년 후의 역사를 정확히 꿰뚫어볼 수 있는지 정치학자로서 무척 궁금할 따름입니다. 증사는 남북한 대결을 국제역학관계에서 거시적으로 예언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땅을 바둑판으로 설정하고 한반도 사람들은 바둑판 위에 놓이는 흑돌과 백돌로 그리고 바둑을 두며 대결을 벌이는 주체, 나라를 신선으로 묘사하며 이렇게 노래했다. 두 신선이 바둑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연사에 큰 흠이 없어 손님 받는 예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을 다한 것이니라.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 교수는 한반도라는 바둑판 위에서 대결을 벌이는 네 신선들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라고 해석했다. 한반도의 비극적 현실을 풍류적으로 표현하면서 손님에 대한 예의를 잘 차리면 된다고 예언한 이 대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전개될 4대 강국의 각축전에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남 교수의 말이다. 주한미군의 귀양. 그렇다면 과연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민족은 언제쯤 바둑판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에 앞서 현재 가장 터미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세계 최강의 파워 미국은 과연 어떤 행보를 취할까? 또 한반도 전쟁 같은 불행한 사건은 앞으로 다신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개벽이 되는 19세기의 선지자 강증산의 입을 빌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역사의 큰 흐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장차 일청전쟁이 2번 일어나리니 첫 번에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니 그 끝에 일부는 패하여 쫓겨 들어가고 호병에 침노하리라. 그러나 한강이 남은 범치 못할 것이요 미국은 한 손가락을 퉁기지 않아도 쉬이 들어가게 되리라. 이어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 강산이 콩튀듯 하리라. 이 예언은 1900년대 중반 증산 선생이 하늘과 땅의 선천운수를 뜯어 고쳐 후천, 즉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의 천지공사를 집행할 무렵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것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순차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00년대 이후 일본과 중국은 두 번에 걸쳐 전쟁을 일으킨다. 첫 번째 일청전쟁은 일본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침탈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중국이 졌다. 두 번째 일청전쟁은 일본이 1937년 중국에서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 중해전쟁으로 끌고 간 것을 가리킨다. 증사는 이 전쟁이 10년을 끈 후 일본이 패한다고 예언했다. 실제로 일본은 10년간 전쟁을 벌이다가 일본 본토에서 미국의 원자탄 공격을 받아 1945년 항복하고 말았다. 이어 증사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 호병, 중공군이 침노하는데 한강 이남은 내려오지 못한다고 했다. 이 또한 역사적 사실과 맞아떨어졌다. 6.25 전쟁에서 연합군의 공격으로 밀려난 북한군은 중공군의 도움으로 다시 남진했지만 한강 이남까지는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그 다음 대목이 미국은 한 손가락을 퉁기지 않아도 쉬이 들어가게 된다는 예언.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은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주한미군을 배치해놓고 있는데 증사는 한 손가락을 퉁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쉽게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미래를 얘기했다. 남 교수는 미군 철수 후에는 앞선의 신선으로 묘사된 4대 강국이 콩튀듯 소란스럽게 된다는 예언이 뒤따르는데 이는 전쟁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고 해석한다. 증산 선생의 어떤 변수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놓지 않았어요. 단지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이 붙잡고 매달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미국 본토로 되돌아가고 그 뒤를 이어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전쟁 같은 돌발적 사태가 벌어진 뒤 남북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요즘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 움직임 등을 보면 미군 철수 예언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 교수는 일부 국방과 안보 전문가들도 증산의 미군 철수 예언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언을 정보의 일종으로 참고한다는 것. 남 교수 역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예언을 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개벽이 되는 전세계적인 경제공황, 한반도의 천연조화 괴질 출현, 지축 변동으로 미국 본토 일부와 일본 열도 침몰 등 무시무시한 예언도 싣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은 새로운 세상, 즉 후천개벽의 새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며 한반도가 통일되면서 평화스러운 세상으로 바뀐다는 희망적인 얘기도 담고 있다. 예언서 출간 러시. 아무튼 2002년 상반기에 출간된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예언서가 국내 독자들의 이목을 끌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후 여기저기서 예언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는 흥미로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구한말 이후 내려오던 비결서를 현대적으로 해설한 난세의 국군 송하비겔 도서 출판 큰 숲은 발간된 지 한 달 만에 1만 부가 팔렸다. 탁월한 예언 실력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이름이 오르내려 고정 독자층도 확보하고 있는 임성정 불교 아카데미 대자원 원장 시 또한 천도라는 제목으로 예언서 제3편 출간을 서두르고 있다. 일부 무속인들이 신의 계시라는 명분으로 펴낸 예언서적까지 합치면 무려 10여 종의 예언서가 현재 서점과에 놔돌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예언서 출간 러시는 미국의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그리고 북핵 문제 등 오늘의 국제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조용원 교수는 사회가 매우 어수선해 불안감이 증폭될 때 예언서가 주목을 받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예언서 가운데 하나인 정감록이 성행했던 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로 조선의 사회체제가 급격히 무너질 때였습니다. 구한말 조선왕조가 몰락할 때도 온갖 참서들이 유행했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사회 변동기에 삶을 추스르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릴 때 사람들은 예언서에 눈을 돌리게 마련이지요.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은 본능적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이런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언서가 미래의 상황을 경고해 사람들로 하여금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한다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한다. 불안감을 지나치게 조성해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현재 그런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300억 원대의 자산을 굴리는 부동산 임대업자 김충길 씨가 바로 그 경우. 김 씨는 지난 5월 부동산으로 재미 보는 시대는 지났다며 모든 자산을 현금화했다. 이제는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김 씨는 가족이 살던 서울 강남의 60평형대 아파트까지 고가에 처분 전세살이를 택했다. 한창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기에 돈 많은 사람이 살던 집까지도 처분하느냐며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 얼마 뒤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발표되고 부동산 거품이 점차 꺼져들자 김 씨는 동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이후 김 씨는 현금화한 자산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했다. 현금 일부는 근괴를 사모으는 데 썼고 일부는 미국 뉴욕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맨해튼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최고급 맨션을 수백만 달러에 구입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동남아의 신흥시장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앞으로 돈 벌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다. 김 씨는 이 같은 결정을 하기까지 자신이 읽은 예언서에서 받은 영향이 컸다고 털어놓았다. 그 책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고 한반도의 경제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쓰여있더군요. 사실 저는 예언 따위는 미신이라고 여겨 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현실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든 것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막상 예언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 구체적으로 결심하게 됐습니다.